자, 이번 강좌에서는 함수와 함수 사이 또는 곡선과 곡선 사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상황을 한번 좀 봅시다. 자, y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또 다른 함수가 있어서 y gx가 또 있다고 합시다. 자, y gx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랬을 때 두 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다 우리 x축 이렇게 잡아줄게요. a부터 b까지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얘기. 지금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전체 이렇게 넓은 f와 x축 사이에 끼어 있는 부분에서 gx하고 x축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부분을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본다고 치면은, 자, f가 지금 이렇게 그려졌나요? 이렇게. 요게 지금 a하고 b 사이에 f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면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f고 요게 g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써보면 넓이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에서 g를 뺀다. fx 마이너스 gx의 dx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그림에서 빼줌으로써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자, 여기 지금 f가 이렇게 있어요. y f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y gx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gx. 자, 그런데 이번에는 x축이 가운데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위아래 그러니까 x축과 확실히 구분이 되어지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금방 얘기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x축 위에서 그려지는 f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f예요. 그리고 g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밑에서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g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넓이를 할 때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나요? 밑에 있는 거 위로 끌어올려주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얘를 위로 탁 갖다 끌어올려주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g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합쳐주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 전체에 대한 넓이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넓이 s는, 자, a부터 b까지, 전부 다 a부터 b까지입니다. a부터 b까지 f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g를 합쳤네요. 이렇게. 아, x를 선생님 빼먹고 안 썼네. 자, 상징적인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또 얘기가 되어지네요. 중간에 x축이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 함수의 차에 의해서 넓이를 계산해 주면 되겠다. 됐죠? 결과적으로 지금 얘하고 얘하고 같은 식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지금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f가 x축 밑에 가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y fx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gx가 또 여기서 밑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y gx가.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에 나는 A에서부터 B까지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X축 밑에서 만들어지는 넓이에 관련돼서는 위로 끌어올려주는 작업을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큰 면적이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얘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작업. 끌어올려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뚜렷하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요게 지금 마이너스 g입니다. 여기 밑에서 위로 끌어올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또 뭡니까? 현재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그림 중에 요 부분. 그러니까 밑에 요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죠. 이게 지금 g고 요게 f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 f도 위로 슬쩍 갖다 끌어올려주게 되면 요렇게 되어지나요? 자, 마이너스 f입니다. 요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의 넓이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빼면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넓이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구간은 모두 다 A부터 B까지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요거에서 요거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G, X, 마이너스 F. 요렇게 되어지겠다. dx. 그랬더니 어때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도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어져 버리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넓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때 두 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대한 넓이는 이렇게 계산한다. 얘는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뺀 것을 제한된 구간 내에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다. 이때 적분은 정적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얘는 f가 g보다 크다라는 단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단서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림이 명확하게 이게 항상 그려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게 귀찮을 때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fx에서 gx를 빼주는데 그것의 절대치 값을 계산을 합니다. 여기 f가 큰지 g가 큰지 정확하게 모를 때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 그대로 넓이에 관한 식으로 놓고 얘기를 꾸려나가면 되겠다. 됐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그림을 중시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 형태로 계산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넓이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x축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도형을 분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도형을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y fx 꼴로 x에 관한 식으로 표시가 되어질 때가 있고 또 y에 관한 함수로 표시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나누어 가지고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f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y fx 있고 그 다음 y gx가 이번에는 또 이렇게 있어요. y gx.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A부터 B까지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자, 이때 F하고 G하고 같아지는 이 지점은 우리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넓이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넓이 S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림의 위치가 분명하면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거를 빼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세요.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명확하게 형태가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C라는 지점을 경계로 해가지고서 F와 G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 거기에 생각을 잘해서 자 A부터 C까지 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는 F가 위에 있으니까 fx-gx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되고 플러스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해서는 G가 위에 있죠. 그러니까 gx-fx의 dx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구분이 분명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런 거 해당되어지는 간단한 예문 하나 좀 보고 갑시다. 자, y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고 y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들 둘에 의해서 둘러싸고 있는 넓이 어떻게 될까? 한번 좀 확인 좀 해보자. 그럼 일단 그림을 한번 좀 그려봐야 되겠죠. 그림을 그려서 어떤 게 위에 있고 밑에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면 이렇게 x축, y축 원점 있을 테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네요. 이 그림이 지금 이 그림입니다. 그 다음 y x 플러스 1의 그림이면 자 마이너스 1 여기 1인데 이렇게 지나가겠죠. 요게 y x 플러스 1의 그림. 됐죠? 그렇게 되면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살펴보니까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네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넓이는 인테그랄 위에 있는 함수 x 플러스 1에서 밑에 있는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주면 돼요. 다만 여기서 아직 체크 안 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현재 만나기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에 x좌표를 찾아줘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얘하고를 연립을 해주면 되겠다. x제곱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러면 이 위치는 2가 되어지는 거죠. 2.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계산하는 거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되겠죠. 결과는 2분의 9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그렸을 때 또는 곡선을 체크를 했을 때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그 위치만 분명하게 해주면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함수가 이렇게 항상 x축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자빠져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꼿꼿하게 서 있는 경우도 있죠. 자, 두 번째는 y축 기준으로 함수가 표시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잠깐 그런 예를 들었었지만은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x equal to fy가 있고 또 x equal to gy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는 a부터 b까지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이 a하고 b는 y 값이죠. 그죠? y축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니까 그때 이 위치는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럴 때에는 x축하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읽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만 체크를 해보면 되지. 자, 이럴 때에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 큰 거고 밑에 있으면 작은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으니까 큰 거고 밑에 있으니까 작은 거고. 자, y축 기준으로 읽어나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고 왼쪽에 있으면 작은 겁니다. 뭘 기준으로? x의 값이. 그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까지만 바라다 보면 f가 g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후에서는 g가 f보다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계산할 때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에서는 여기에서는 g가 더 큽니다. 그래서 gy, fy의 dy라고 써주고 플러스 c부터 b까지에서는 여기서는 f가 더 큰 거다. fy 마이너스 gy의 dy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x축 기준으로 읽을 때하고 y축 기준으로 읽을 때하고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런 것들 헷갈리면 안 돼요. x축 기준으로 읽을 때는 미소 증분이 dx예요. 여기서는 dy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읽어나가면서 넓이를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간단한 예문 또 한번 봅시다. 어떤 예문을 도대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지. 자, y equal to 루트 x라고 하는 무리함수 하나 줄게요.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y equal to x 마이너스 2. 자, 이 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부분들 중 x축과 함께 요 세 개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일단은 상황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되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점 y축. y equal to 루트 x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루트 x. 그 다음 y equal to x 마이너스 2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여기가 2 마이너스 2. 요게 y equal to x 마이너스 2. 그러면 x축 그리고 직선 무리 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면 이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는 여기 직선이죠. 여기까지의 넓이는 이렇게 생긴
도형에서, 자, 요렇게 생긴 도형이에요. 거기에서 빼주기를 요렇게 생긴 요 삼각형을 빼주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넓이에 관한 얘기를 해나갈 때에는 이렇게 그림을 직접 분해를 해가지고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 좀 빠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지. 자, 지금 현재 그림상에서 보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입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가 y 루트 x야. 자, 이 부분이 얼마이냐를 떠나가지고서 이 부분 일단 계산을 좀 해놓을까요? 자, 현재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은 x를 구하려니까 좀 불편하네요. x는 y제곱하고 y를 구합시다. 여기서 x는 y 플러스 2. 그러면 y제곱이 얘하고 같은 거니까 여기서 y가 마이너스 1 아니면 2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2예요, 2.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를 나온 것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또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이 안 보이는데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또 저 y의 값은 항상 양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음수가 되면 안 되겠다. 요게 지금 만들어지면 여기가 2면 여기는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입니다. 여기가. 그죠? 그러면 0부터 4까지 내가 이거를 적분을 한다? 지금 우리 이거 적분한다라는 식 한번 써보세요. 이 부분을 지금 계산하려고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루트 x dx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수투에서는 무리함수 직접 적분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뭐 선생님이 참고로 해라라고 해가지고서 얘기를 해주기는 했지만은 여기서는 가당치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잘못된 거다. 뭐 최종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현재 과정상으로 봐서는 조금 불편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읽어야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이 함수와 x축을 기준으로 읽었어요.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직선과 이런 곡선 사이에 끼어 있는 도형이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equal to 얘는 오른쪽 직선 요겁니다. x equal to y 플러스 2. 그 다음 왼쪽 곡선 x equal to y 제곱. 그러니까 y 플러스 2에서 빼주기를 y 제곱을 뺀 요거 빼기 요거를 한 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0부터 2까지 얘를 y로 적분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지금 계산을 하면 3분의 10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지금 우리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적응이 잘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적응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도형을 읽어나갈 때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함수가 자빠져 있는 형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꼿꼿이 서 있는 함수들도 다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x축, y축 위치를 수시로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역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대한 영역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